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민감 피부의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민감 피부의 원인은 피부 장벽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이게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극성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보통 화장품 사용자의 2% 미만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은 이렇게 엄청 다양한 성분들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체에 접촉하고 장시간 거의 하루 종일 남아있잖아요. 원료들의 안정성은 물론 화장품 자체, 생산된 그 자체의 안정성도 체크되고 확보되어야 한다. 민감지성 수부지 피부 추천 성분. 피지 구성 성분이 좋지 않아서 피지가 증가를 하잖아요. 이 표피에 있는 그 지질이 희석이 되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 피지 분비가 더 불규칙, 균형 깨지고 트러블이 생긴다. 민감 피부가 늘 갖고 있는 고민이 그건 거죠. 추천 성분 첫 번째는 시카 성분입니다. 시카 성분은 민감 피부 추천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성분상으로는 병풀 추출물 또는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액시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시카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병풀의 아시아티코사이드 성분은 항박테리아성과 항곰팡이성을 가져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시카 성분을 잘 사용한 제품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 요거 알아볼게요. 먼저 시카랑 피토스테롤, 베타글루칸이 잘 조합된 궁합이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짠! 에스트라, 베타인, 나이아신아마이드, 스쿠알렌, 시카 BPM, 베타글루칸이랑 피토스테롤, 마데카소사이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A시카만의 시카 성분을 만들었어요. 베타인은 외부 물질을 막아주는 보호 성분이고 수분 성분인데 염증이 발현이 억제됐다라는 실험까지 딱 했습니다. 피부 흡수 실험 임상을 했는데, 시카 BPM 세럼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색깔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내부 실험을 통해서 흡수율 비교를 한 겁니다. 1회 사용 후 일시적인 붉은기 52% 개선, 2주 사용 시 피부 잡티 흔적 개선, 3일 차부터 피부 장벽 개선, 일주일 만에 피부 장벽 80% 개선 등등. 끈적임이 약간 남지만 조금 지나면 보송해진다. 촉촉함만 남는 마무리가 좋았다고 권성님이 하셨고, 그리고 열감 있는 피부에 발랐을 때는 열감이 빨리 가라앉았고 빨갛게 홍조 올라온 것도 진정돼서 진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시카 장벽성을 잘 사용한 진정 세럼, 유분감이 살짝 있고 쫀쫀한 사용감이고 일시적으로 붉은기가 진정되는 효과는 좋았다. 민감지성 수부지 피부 추천템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시카 성분 잘 사용한 제품이 있는데요. 짠! 더파이 시카알란 퍼스트 에센스입니다. 이제 이 제품 때문에 제가 이제 논문이랑 원산지, 롯드별 차이, 폴리페놀 항산화, 함량 이런 거 다 받아내가지고 비교하고 실제 실험까지 해서 분석했거든요. 시카에다가 알란토인을 같이 썼어요, 조합이. 알란토인은 각질을 마하나 바하나 막 이런 걸로 용해시키고 피지를 각질을 제거한다 이게 아니라 각질을 그냥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병풀 계통의 항산화 성분 및 활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병풀 추출물 안에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가 총 얼마나 들었는지 액티비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다양한 모양의 병풀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병풀의 그해 작황 조건 또 원물 편차로 인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향이 다르고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생산지라도 병풀 원료의 수확 시기에 따라 또 다른 거죠. 이렇게 개체별로 생육 특성이 다른 게 천연물 고함량 제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활성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차이가 생깁니다. 색이 지금 보시면 만드는 과정, 온도, 보관 방법, 숙성 기간 이런 거에 따라 색깔과 향이 달라집니다. 더파이 시카알란 퍼스트 에센스의 그 효능 효과 체크하기 위해서 롯데별 병풀 추출물 원물의 함량, 이게 동일한지 제가 체크를 늘 하고 있고요.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와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지 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세안하자마자는 약간 약 알칼리성을 띠던 피부가 에센스를 바르면 미산성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수분이 8시간이 지나도 건성님이 수분 지속도가 좀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카 알란토인의 더블 진정이고 흡토너 스킨팩 루틴을 저는 가장 추천합니다. 피부 타입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제품이고, PCR 100% 용기에 이지필 필름을 사용해서 분리배출 용이하게 만든 것도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추천 성분 두 번째로 넘어가면 판테놀이에요.
판테놀과 피부 장벽 성분이 잘 결합되면 손상된 피부에는 엄청 좋아.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했던 제품이 뭐 큐어 코드 같은, 이거는 판테놀이 좀 고함량이고 피부 장벽 구조를 재현한 라멜라 기술을 적용을 시켰고, 건조할 때만 수분크림을 발라라 루틴을 드리고 있어요. 많이 바르면 안 좋으니까, 민감은. 추천 성분 세 번째, 시카 플러스 징크.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무기자차 선크림은 UVAB 차단력 훌륭해야 되고, 시카 징크로 잘 사용해서 피부 진정 효과 줘야 되고, 눈시림이 없는 제품이어야 된다. 얘입니다. 순정 디렉터 선크림.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10개월 동안 약 60만 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제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신 거랑 판매 사이트에 후기 남겨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도 차단 지수가 떨어지는지, 10개월 전 제조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 역가 임상 진행 결과 PA도 포플 동일하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PA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땐 PA 3뿌리다 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천연물을 사용을 고함량을 하면 처음 샀을 때랑 향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무기자차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 오일 파우더 진정 장벽 성분입니다. 징크 옥사이드가 UVA와 B를 좀 더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무기자차 성분이에요. 그리고 진정 성분을 되게 잘 썼는데 병풀 지표 성분이라고 하는 걸 되게 잘 써서 또 제주산 병풀 37%, 아기부터 임산부, 성인 다 쓸 수 있는 남녀노소 그런 제품이고요. 선크림이 산호초에 해로운 성분이 있다던데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이거 빼셨나요? 에틸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 같은 유기자차 성분이 이제 산호 유해 성분이에요. 저는 이미 2018년부터 그 성분을 사용한 선크림은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임상 확인, 무기유기 모두 논코베도제닉 테스트에 열 진정, 붉은기 진정, 뭐 민감 피부 대상 테스트 등등을 다양하게 다 확인했습니다. 역시 무기자차는 좀 뻑뻑해서 잘 안 발랐는데 이런 댓글이 많길래 만들었습니다. 선크림 전용 브러쉬. 제가 원래 영상에서 맨날 바르던 게 화홍 브러쉬잖아요. 납작한 거. 근데 그게 사용감이 좋지는 않아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별로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여기서 영감을 딱 받아가지고 각도를 쫙 잘 줘가지고 커팅을 해서 진짜 쉽게 편하게 잘 발리고, 피부결하고 모공이 약간 보정이 돼요. 그것도 더 높일 수 있어요, 브러쉬로 바르면. WO 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오일이 물을 감싸는 제형이라 무기자차는 이지워시는 아닙니다만 WO 제형 중에서는 잘 지워지게 만들었어요. 비교적 로션처럼 잘 발리는 토너 무기자차. 열오른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고요. 모공 커버 좋고 밀착 지속 괜찮고 민감지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까지 추천.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온 가족템에 산호 유해 우려 성분 없는 리프 프렌들리 제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장이 잘 먹을까요? 일단 수분크림 바를 때는 묽은 제형으로 조금을 얇게 2번 바르자. 두 번째는 수분막이 흡수되도록 약간은 기다려준 다음에 성분 좋은 선크림에 쿠션으로 매칭을 딱 하면 낮 동안에 지성이나 수부지는 유분이 너무 싫으니까 그 유분을 조절할 수 있어요. 티타늄이랑 징크 옥사이드가 유분을 좀 흡수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파우더가 1% 이상 들어갔는지 보세요. 극지성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시면서 많이 나는 부위는 파우더 처리까지 해주자. 자, 이게 성분 추천템에 사용감도 좋은 쿠션을 그 다음에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추천한 매트 쿠션은 바로 얘입니다. 웨이크 메이크. 무기자차 수분 증발 차단제 착붙이 진정장벽인데, 진정장벽을 비사보롤과 마데카소사이드, 세라마이드 NP와 히아루론산, 그리고 옐로우 베이스인데 칙칙한 느낌이 없는 제품이었고, 빠르게 피부색과 같이 먹어 들어가서 좋았고 되게 얇고 가볍게 발린다. 자, 이번에 이제 민감 건성 피부 스킨케어 루틴 알아볼게요. 볼, 눈가 이런 데가 건조해서 잔주름도 생기기 쉽고, 기초 제품 선택할 땐 그래서 항염 성분, 장벽 성분, 탄력 성분이 제대로 잘 사용한 제품을 골라서 바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추천 성분은 시카 성분이에요. 시카 성분인데 조금 달라요. 오일이 들어가줘야 돼요. 민감 건성은 시카 원물을 잘 사용한 제품에다가 오일을 딱 떨어뜨려서 사용해 주세요. 시카 알란토인, 시카 장벽 성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선크림도 시카 판테놀 사용한 선크림을 추천합니다. 에뛰드의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 오일의 시카 판테놀의 OW 제형이에요. UVB 차단하는 에틸엑실 트리아존, UVA를 차단하는 또 유기자차 성분, 광범위한 차단 효과를 내는 유기자차 성분을 다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병풀 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지표 성분을 잘 사용을 해서 병풀 코폴레스를 만들었고, 제주산 병풀을 고함량 사용했어요. 판테놀과 바이오 사카라이드 검, 알란토인 성분을 잘 사용했다는 거. 항염과 피부 장벽 보호 성분이죠. 하이포 알러지, 농코메도제닉, 적외선에 의한 일시적 피부 진정 도움. 일단 제형이 에센스 제형. 흡수 빠르고 사용감이 좋고 수분감이 높다. 여러 번 덧발라도 두꺼워지거나 답답한 느낌이 없다. 끈적임은 없었다. 1차 세안만 해도 돼서 편했다. 로션 같은 발림성의 촉촉 유기자차고 덧발라도 답답함이 적다는 거. OW 제형이잖아요. 이지워시가 돼요. 건성 수부지 복합성을 우선 추천하고요. 지성은 파우더 발라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에 적어주신 거 한 번 더. 수분이랑 무기자차 세트 출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짜잔! 새롭게 2023년 버전으로 나온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댓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꿀팁이 많은데 어떤 분은 저는 복합성이라서 건조한 보이는 유기자차 수분 선크림 바르고 T존에 피지 많은 분은 무기자차 발라요. 이렇게 팁 주신 분도 있고, 이제 무기자차를 딱 바른 다음에 쿠션으로 가볍게 따다닥 그 기초 되게 간단하고 해도 편안한 데일리 메이크업이 돼서 좋았다. 수정 메이크업도 그렇게 해주니까 좋았다. 그러니까 선크림 다시 발라주고 쿠션 바르고 가볍게 수분 선크림을 발라서 촉촉함을 안에 가둬주고, 그 다음에 무기자차를 그 위에 한 겹 더 발라서 톤업을 시켜주고 이렇게 바르신다는 분도 있었어요. 오, 되게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두 제품 섞어 발라도 되나요? 라는 게 있었는데,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성분끼리 부딪히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제형이 잘 안 섞이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기는 어려운데, 제형을 섞지 말고 아까 부위별로 바르시거나 한 겹 수분 선크림 바르고 무기 선크림 바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형이 고르게 전체적으로 바를 수 있도록 제형의 두께를 고르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추천 성분이 판테놀이에요. 시카랑 판테놀은 피부탑에 상관없이 추천하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B5의 전구체 형태고요. 피부에 흡수된 다음에 비타민으로 전환이 돼요, 피부에서. 그래서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죠. 피부 장벽 보호, 피부의 수분 보유량 증가의 역할을 합니다. 자, 얘는 시카랑 판테놀 5%, 히아루론산과 세라마이드 MP를 같이 사용해서 수분 장벽 효과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젤과 크림 사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말캉말캉한 제형. 얇고 부드럽게 펴발라지면서 되게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되게 보송하게 되는, 오일로 수분 유분을 유지시켜주는 제품이 아니라 제가 지성 수부지까지 추천할 수 있는, 건성까지 다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추천 성분은 촉촉 쿠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성분 좋고 촉촉한 헤라 쿠션을 추천했었잖아요. 민감 건성 피부에게는 매트보다는 촉촉 쿠션이 좋아서 요즘 나온 쿠션들은 어떨지 몇 가지 구매해서 비교해봤습니다. 힌스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이에요. 혼합 자차에 실리콘 오일 파우더로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블러 처리도 해주고 워터프루프를 더 지속시켜줘요. 얇게 발리고 발림성은 좋더라고요. 붉은기가 막 부각되고 모공기임이나 들뜸이 있을 수는 있다. 혼합자차 베이스에 세미글로우 가끔 쓸템이에요. 대충 발라도 얇게 쌓여서 잘 발리는 제형이고, 촉촉한 수분광, 건조해지면 붉은기 못 잡고 지속력이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제가 힌스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퓨이 쿠션을 소환해 왔습니다. 혼합자차에 실리콘 오일 착붙이, 사용감도 되게 비슷했어요. 발림성, 수분광, 발색이 장점이고 붉은기는 더 부각되고 들뜨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산 게 롬앤이거든요. 혼합자차에 오일 판테놀 히아루론산이에요.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의 유기자차를 썼어요. 그리고 착붙이와 파우더도 없어요. 그냥 내 피부를 맑아 보이게 해주는 발색이고요. 쿨링감 되게 높아요. 세 가지를 딱 비교해 볼 거예요. 성분은 롬앤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커버력은 힌스, 그 다음 퓨이, 롬앤 순이고요. 지속력, 롬앤, 힌스, 퓨이. 잡티, 모공 집중관리입니다. 티트리랑 바쿠치올이에요. 일단 티트리는 부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얘를 골랐어요. 100%짜리는 되게 강한데 피지 흡착, 항염, 항균, 색소도 억제해주고 이런 효과 기능들이 있어요. 터피네올이 35%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45%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추천을 드렸어요. 여러분 댓글 주신 것 중에 순서를 물어보셨는데,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얼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티트리 오일을 바르세요. 콕 찍어서. 자, 추천 성분 두 번째는 바쿠치올입니다. 항염, 항산화 효과가 좋아요. 레티놀의 대체 성분이다라고 하고 있고, 추천하는 제품은 얘입니다.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 자, 레티놀이 정말 소량이에요. 저함량.
바쿠치올은 100ppm. 이 정도의 함량이면 민감 피부도 그나마 쓸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황해숭잎 오일은 항산화 효과뿐 아니라 미백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뿐 아니라 장벽 보호, 유분감이 있는 느낌인데 마무리감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됐다. 건성님도 자극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수분크림 바른 듯이 막 편하게 발랐다. 고민되는 부위에 이런 뭐 바쿠치올이나 레티놀 저함량 바를 때는 진짜 쌀 한 톨 요만큼 얇게 발라주세요. 따가움 느끼지 않는 피부는 사용량과 면적을 넓혀서 쓰시면 돼요. 아하나 바하 같은 제품, 물리적 스크럽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초초초 민감, 막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염증성 피부 이런 거 있으신 분이 나 모공 관리할 거예요 하고 바르시면 안 돼요. 이런 민감도가 사라진 후에 그때 바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레티놀 저함량, 바쿠치올 조합의 세럼 모공 탄력 타임. 유분감은 살짝 있는데 보송하게 마무리됨. 수분 앰플, 에센스를 한번 발라주고 수분 크림처럼 사용하면 되고요. 민감 피부나 지성수부지는 모공 부위에만 바르셔도 괜찮은 건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수분 크림처럼 바르시는 거 괜찮습니다. 세안 후 묽은 에센스 제형을 2겹 레이어링해서 바르세요. 그 다음에 젤크림으로 수분막을 쳐주세요. 성분이 효과적으로 피부에 머물러서 장벽 보호를 해주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자극이 적은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고 자극이 적은 성분 좋은 쿠션을 발라서 민감 피부로 보호해주세요. 밤에는 에센스 2겹, 젤크림 사용한 후 마지막에 바쿠치올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모공 탄력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안 후 묽은 에센스를 2번 발라서 레이어링 해준다. 크림으로 수분막을 쳐서 성분이 효과적으로 피부에 머물도록 도와주는데 건조할 경우에는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촉촉한 선크림, 촉촉한 쿠션을 사용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또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보호해주는 선크림 쿠션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바쿠치올 크림을 발라 마무리해주세요. 추천 성분의 원료적 특성과 또 추천 성분이 화장품, 완제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비교해드리고 이유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제품에 적용시켜서 성분 보시고 함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감 피부, 민감 없어지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해 보아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 빠밤.